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6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제 자정이 넘어가지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드렸던 거, 답장 이제 답을 해드리면서, 어, 어제 지똑똑님이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그, 호주 이민을 갈 수 있는가, 그 점괘를 이제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정답 댓글 달아주신 것들, 그거 제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똑똑님이 그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제 얘기를 어,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괘를 찾아주셔가지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떡동님이 이메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모블도 선생님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봄에 어플로 했다던 점단을 찾게 되어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 당시에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연락하셨을 때 이제 질문 사안이 이거였어요. 호주에서 이민을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돈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갑진년 정묘월 정축일 산지박변 충지관이 아니고 풍지관이죠. 풍지관. 이거 오타겠죠. 예. 선생님의 해단을 메모했었던 게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호주를 확실히 갈 거인지 여쭤보셨고, 그러니까 이 점괘를 물으셨을 때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진짜 갈 마음이 있으신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지똑똑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려고 예정만 하고 상상하고 생각만 하는 건지 어떤 실행을 하려고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여쭤봤던 거죠. 그랬더니 지똑똑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확실하고 다른 심사가 이미 통과되었고 8월 달에 영어 시험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90%는 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제가 이제 뭐라고 해단을 했냐면 이 점괘는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걸 답해주고 있다. 호주를 가서 돈을 벌고 안 벌고에 문제가 아니라 세효의 손병관이 되어 본인이 재차 번복을 하게 되어 안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 결론. 그 당시는 1년간 이민을 준비하면서 서류와 심사 비용이 꽤 들었기 때문에 지똑똑님 본인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렇게 해단을 안 가게 된다라는 해단을 했지만 지똑똑님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심사나 뭐 이런 것들 다 통과가 됐고 영어 시험만 보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뭐 영어를 못 하는데 뭐 이민 심사 같은 거를 받으셨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90% 이상 이미 짐 쌌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민 갈 준비를 다 마쳤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올해 5월 전에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상하게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호주에 대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사 오고 나서부터예요. 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후에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점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참고로 남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편 고향이나 아기의 복지가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호주 이민은 부부가 마음이 사라진 상태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해단한 대로 이제 안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 독일 이민의 점사 결과도 제가 뭐 안 가게 된다라고 어제 그 점괘 해단을 했었죠. 다른 이유로 일에 안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이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한국에서 하던 것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을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래서 갑진년, 정멸, 정축의 산지박변, 풍지관. 여러분들 그 점괘 적고 하실 때 되도록이면 오타 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자, 이 점괘예요. 이 점괘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안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대체적으로 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교 그동안에 제가 해다는 영상 올려드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시고서 아, 이래서 안 간다고 하셨구나 라고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보시면 세요를 이제 봐야죠. 세요가 동했어요. 동했다라는 건 뭐예요? 난 이미 마음이 떴어, 한국에. 그래서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이 동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민 가방 이미 벌써 싸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영어 시험만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출발. 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동해가지고, 일지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동했는데 묶였다. 합의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 이 점괘라는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과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태세를 참고하는 것은 저는, 인묘, 진월까지만, 점괘, 인월, 묘월, 진월에 본 점괘까지만 해당 연도의 태세를 참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묘월이기 때문에 이 태세는 빼고, 그러면 점괘에서 월지와 일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해당 월에 반드시 어떤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경우라면 일지보다 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긴 점사, 그러니까 이달이 아닌 이달에 해결이 나야 되는 점괘가 아닌 경우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지. 일지는 영속성, 지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효가 동해가지고 일지하고 이렇게 자축 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해단을 보시면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걸 답해주고 있다. 호주를 가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걸 답해주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질문은 호주에 이민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많이 벌 수 있나요?를 질문했는데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물었다는 건. 근데 다른 걸 답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호주를 가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물었지만 그게 아니라 세여의 손병관이 되어 본인이 재차 번복을 하게 돼서 안 가게 된다. 예. 그게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무수한 일, 어떠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를 물었지만, 그래서 점을 받지만, 이 점괘가 얘기해 주는 것은, 당신은 이민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간단하죠, 여러분. 아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유교 해단을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건 여러분들의 뭐 평가가 뭐 어떻게 갈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유교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살펴가지고, 그래서 해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하려고 하고, 복잡하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유교 해단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고, 그래서 답을 제대로 맞추질 못하시는 거고, 그러니 뭐 유교가 어렵다, 유교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얘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계가 엉망으로 나오니까 용신을 제대로 못 잡게 돼서 그런 답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그 유교 해단 영상 뭐 여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어렵게 해단하지 않잖아요. 예. 간단하게 해단하잖아요. 여기서도 이것만 본 거예요. 그냥 세효가 동했어요. 동했는데 일제히 이렇게 딱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동안에 제 유교회단 영상 보신 분들은 아하 하고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간단하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안 가게 된 거예요, 결론은. 예. 그러니까 점괘를 뭐 맞췄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해단이라는 게, 유교 해단이라는 게 그냥 해당 용신의 상태, 움직임, 그리고 암동, 이런 것들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월과, 월파, 암동, 일파, 충산, 그리고 동요, 변요, 그리고 공망, 그리고 복신. 여기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용신이라고 해봐야 뭐 자부재간영 5개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것들을 너무 복잡하게들 생각을 하시니까 해단이 어려운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이 점괘를 제가 이 손님의 질문처럼 호주에 이민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돈이 되나요? 를 듣고 이 점괘를 보면서 그냥 쟤만 봤다,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 해단할까요, 제가? 재물은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움직임을 본 거예요.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걸 답해주고 있는 이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점께는. 본인이 동했는데 일지에 묶여가지고선 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돈을 벌고 말고 할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점께는. 그리고 또한 초효에 이제 부효가 암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효를 이제 또 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주에 이민을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돈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정계를 보시면. 그죠? 손님이 돈이 되나요를 물었으니까 그럼 월에도 재가 있고 상효에도 재가 있고 삼효에도 재가 있고 근데 세효가 이제 좀 힘이 약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추후에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들 대부분이 대답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점괘를 보시면. 그런데 오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동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점괘를 볼 때 새가 딱 동했잖아요. 그래서 일지하고 이렇게 딱 묶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똑똑님한테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이 짓똑똑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 점괘는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걸 답해주고 있는 것이고 호주를 가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여의 손병관이 되어 본인이 마음을 재차 번복을 하게 되어 안 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무려 다른 심사는 전부 다 통과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영어 시험만 보면 끝나는 등 그럼 거의 이제 뭐 90%는 이민을 가는 건데 본인 마음이 이제 안 가게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계약 만기가 돼서 이제 5월 달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호주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해갔고 그러니까 5월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민은 8월이라고 했었나요? 8월에 이제 영어 시험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이사를 했고 8월에 영어 시험만 보면 이민 확정인데 5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호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를 이제 안 가게 됐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점괘를 해단을 하실 때 간단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봐야 된다. 질문도 간단 명료해야 되고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그 손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부재관형 용신은 5개밖에 없어요. 그 5개 용신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을 것인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점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호주에서 이민을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 돈이 되나요?를 물었어요. 그럼 용신이 뭐예요? 재가 되겠죠. 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를 봐야 돼요. 재를. 근데 저는 왜 재를 안 봤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매봉육효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점괘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갖추시길 바란다. 그런 멘트를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매봉육효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매봉육효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점괘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재물을 물어봤지만 이 점괘는 다른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 라는 거죠. 뭐, 재를 물어봤지만 동에서 일지하고 합을 하게 돼서 묶여버리니 안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제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써놓은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어려운 점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이 돈이 되나요를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용신을 재로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를 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본 거죠. 세요가 동해가지고 손병관이 되면서 일지하고 합되는 것을 보고 돈을 벌고 안 벌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안 가겠는데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다른 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네 어쩌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해단이 가능해지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64개를 항상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64개가 이렇게 산지박계가 딱 나왔을 때 산지박변 풍지관계가 나왔을 때 이 각각의 글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스크린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저는 그게 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냥 툭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재차 번복을 해서 안 갈 수 있다. 안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좀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게 그 모든 역수를 통틀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모든 역수를 통틀어서 이게 음양오행의 이치만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가장 명확하고 쉽게 운명을 알 수 있는 게 육효점입니다. 그래서 육효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뭐 사주명리나 뭐 기문둔갑이나 뭐 관상이나 뭐 수상이나 뭐 자미두수 구성학 그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다른 공부를 해서 뭐 기문둔갑도 보고 사주도 보고 관상이면 뭐 장명도 하고 뭐 지관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64개를 달달달달 외우고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가지고 진짜 1초 만에 답을 구할 정도로 실력을 키우시면 다른 역술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또 할 욕심을 부리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6효만이라도, 그리고 6효가 제일 쉬워요, 사실. 다른 학문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외워야 될 거 천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기문둔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학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64개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사에 관련돼서 언급을 한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집을 이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집터의 중요성이라는 저의 영상에 대해서 이제 해당 점괘 풀이하고 했던 것들 이제 보셔가지고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터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집터의 기륭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호주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똑동님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 집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겠죠. 예. 그 기운이 이제 가지 못하게 이제 막아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똑동님의 집터의 기둥에 대해서는 뭐 점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고, 일단은 아무튼 그 집터의 기운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또 하나 해주셨는데, 임신 점단하고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동생은 임신이 될까요? 갑진년 임신월 을축일, 성이 아니라 천수송이죠. 예. 천수송변 택스곤. 저와 같은 날에 여동생의 점단을 받습니다. 제가 대신 점사를 받기 때문에 세효가 아닌 삼효에 있는 형효를 여동생으로 받는데 맞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세효에 있는 형효를 그냥 동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예. 만약에 응효에 뭐 형효가 임했다 그러면 응효에 있는 형효를 용신으로 삼는데, 이 점괘처럼 삼효하고 세효에, 삼효하고 세효에 이렇게 형효가 있는 경우에는 세효에 있는 형효를 용신으로 삼는 겁니다. 예. 어차피 같은 오화니까 지금 지토똥님 말씀대로 삼효든 사효든 형효가 월과 일의 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동안효는 공망에 퇴신이 되며 을축일이 되면서 진술충미가 점단 안에 있는 게 저의 해단으로는 순조롭게 임신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삼효든 사효든 형효가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육효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효하고 사효는 엄연히 다릅니다. 효가. 그리고 넷개화하고 외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육수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효입니다. 세효이냐 세효가 아니냐, 여기서도 또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삼효하고 세효의 형효가 임해 있는 경우, 이때는 세효에 있는 형효를 용신으로 삼는 겁니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똑동님은 삼효에 있는 형효를 용신으로 여동생으로 받는데 맞는지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월과 일의 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죠. 예.
그리고 동한효는 술토가 동했어요. 사항효에 공망의 퇴신이 되며 을축일이 되면서 진술충미가 점단 안에 있는 게 진술충미가 점단 안에 있는 게 저의 해단으로 순지롭게 임신이 되지 않겠구나. 자, 이게 진술충미가 점단 안에 있는 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충미충되고 뭐 축술미 사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진술충되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점괘라는 것은 동한 것과 암동 등등 변화가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예. 자, 세효가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저께 그 지똑똑님의 임신 가능한 점괘에서도 세효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며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은 여동생이 임신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볼게요. 이 점괘에서. 자, 세효 그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때요?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디션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동한 거 봐야죠. 일단 자, 소녀가 동했어요. 자, 소녀가 이렇게 퇴신이 됐다. 물론 이거는 일제하고 비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퇴신으로 안 봅니다. 하지만 퇴신은 퇴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퇴신은 퇴신이기 때문에 공망의 퇴신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조금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이건 과거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유산을 한번 경험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낙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추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라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낙태는 아니고 유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엄마의 지금 건강 상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엄마의 건강, 컨디션,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드시는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지에 소녀가 임했어요. 일지에 소녀가 임했기 때문에 임신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항요에서 말씀드린 술토가 미토로 이제 퇴신되는 공망에 퇴신되는 이 경우는 과거에 유산이나 낙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럼 이건 과거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지에 있는 이 축토 소녀를 보고서 임신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요에 있는 술토가 미토로 이제 퇴신돼서 이 경우가 만약에 과거에 뭐 유산이나 낙태를 한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그럼 미래형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향후에 그 유산의 조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에 있는 이 축토 소녀 때문에 임신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자, 동생의 상황을 한번 읽어 볼게요. 동생의 상황은 20대 후반으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되었고 본인은 2년 후에 임신을 원한다고 했지만 남편이 40대 초반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서두르고 있다.
결혼 직전 연애할 때도 임신 시도를 1년간 했는데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난임 검사는 이상이 없어서 날짜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불토 선생님께서 저의 임신 전단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역시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 임신보다 이것의 치료가 우선돼야 할 텐데 전단에 나온 것처럼 현재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효,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사람의 이 휴수하고 무력함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지똑똑님도 이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의 점괘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생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럴만하죠. 예, 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제 노력을 해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동생분하고 대화를 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 상효에 이제 소녀가 퇴신되는 부분, 과거에 이제 유산이나 낙태한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시고요. 없다면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생분한테.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부인과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제 하시겠지만 그 자궁에 이제 혹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종합 검사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유산이나 낙태한 경험이 있다라고 동생이 말씀하시면 그럼 차라리 다행이에요.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마찬가지로 그 지똑똑님하고 같이 똑같이 4, 5, 미 이렇게 3년간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뭐 유산이나 낙태한 경험이 동생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자궁 쪽에 혹이나 아주 작은 물혹이라도 있는지 한번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혹들이 만약에 혹이 있다면 그 혹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디션 끌어올리시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적당한 운동과 정신적인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유산이나 낙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무튼 추후에는 임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산이나 낙태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일단 자궁 쪽에 아주 작은 혹이라도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다시 한번 검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하는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답을 이제 해드리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퀴즈 내드렸어요. 예. 자, 지똑똑님께서 임신이 가능하겠는가를 이제 점괘를 물었었는데 제가 사효 소뇨는 충산이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소뇨가 되고
그리고 형효 또한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서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응효가 임한 택효, 진토, 소뇨 를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택효에 있는 소뇨, 진토라고 말하지 않고 응효가 임한 택효, 소뇨, 진토라고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퀴즈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자, 답장을 뭐 댓글로 이제 답을 달아주신 분들이 이제 뭐 많이 계신데, 자, 한번 볼게요. 지혜님, 임신 점단에서 세응의 관계를 살펴볼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도파민이 막 샘솟네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간 세응의 관계, 괴의 효위를 소홀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던져주신 화두로 육교를 다시 되짚으면서 공부하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유추해 보자면 통상 세응을 나누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나 금전 차용, 궁합, 대인점, 뭐 동업, 소송, 소식점 등 특정 상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경우인데, 응효를 보는 절대 원칙은 상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서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두 가지 가설을 볼게요. 임신에서 세응 관계는 배우자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일회 생조가 없어 무력한 상태지만 뭐 해서 남편 쪽에 응효를 남편 쪽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틀린 겁니다. 땡. 네. 그 다음에 2번. 지혜님의 2번 가설. 세응 관계를 나와 자손의 상태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응효를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의 대상으로 보아 응효의 자손이 올 것을 길하게 본 듯 합니다. 이거는 뭐 한 10% 맞았어요. 10%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중에서 10%. 만약 지금의 비슷한 괴에 새의 관이나 부가 임했다면 응효의 손이 임했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하게 될 듯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님은 땡, 땡, 예. 그 다음에 여기 지혜님이 말씀하신 거에 봄바람님이, 죄송합니다. 봄바람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냥 지나가려다가, 세효의 관 임하고 힘이 있고 손이 동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봉 블로그, 제 블로그, 매봉 철학원 네이버 블로그, 잉태점, 임신 가능 여부, 택지체변 수제비, 미월 16일 해단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뭐 주제 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 서로 댓글로 이렇게 공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상의하시고 자기 의견 펼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실수록 그거에 대한 또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생각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누가 누군지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제 존중하시고 매너 지키시고 존대하시면서 싸우지만 않고 그리고 욕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제 학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펼치시는 것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봄바람님의 이 지혜님에 대한 댓글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지혜님이 댓글을 또 봄바람님한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 네, 저는 좋습니다.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괴로 예를 들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육효를 하는 사람이라면 괴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월 1이 무엇인가
예. 제 글의 의도는 새가 월일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관이나 부가 지세한 상태에서 소녀가 동하지 않고 일의 생조를 받는 경우는 임신이 어렵겠다였습니다. 예, 뭐 그렇지 않습니다요. 예. 천화동인 무동괴, 인월을축일, 수레공망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천화동인 무동이라면. 예. 자, 그러면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천화동인 괴예요. 예. 근데 이제 인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무동. 예. 가령 천화동인 무동계 인월을축일, 을축일, 인월을축일 수레공망, 수레공망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인월이에요. 을축일, 을축일 소녀죠. 예. 새공망, 무동. 자, 여기서는 만약에 이 점괘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임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점괘가 나왔다면 저는 임신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임신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혜님, 봄바람님, 아니면 다른 분들. 임신이 가능합니다. 예. 아시겠죠? 숙제, 요번에도 한번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자, 지혜님의 질문을 가지고선 점괘 내는 거예요. 천화동인, 무동괴, 인월을축일 수레공망. 이 경우에 저는 왜 임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뭐 숙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자정까지. 예. 정답에 90% 이상 근접하신 분께는 제가 한 분 선정해서 매봉 6호 저자 사인본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님께서는 가령 천화동인 무동괴, 인월을축일, 수레공망 같은 경우가 됩니다. 임신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새해가 월일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관이나 부가 지세한 상태에서 소녀가 동하지 않고 일의 생조를 받는 경우는 임신이 어렵겠다 였었는데 이 경우는 일의 생조도 못 받죠. 네. 인월입니다. 인월의 을축일, 수레공망, 천화동인 무동괴. 근데 저는 왜 임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퀴즈. 너무 이렇게 선물 주는 이벤트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예. 저는 임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괘인 경우. 여러분들도 한번 답글로 말씀을 한번 내보시죠. 천화동인 무동괴, 인월을축일, 수레공망. 이 경우에 임신이 왜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가. 예. 아시겠죠? 예.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오늘. 예. 자, 그래서 매봉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뭐 서로 상호간에 예의 지키시면서 뭐 상호간에
뭐 학문적인 의견들 주고받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지혜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예. 택효라고 하지 않고 응효를 살핀다고 한 의도가 무엇인가가 정확한 질문이라면, 출산점은 일종의 대인점이기도 하니 매매나 이사, 풍수를 살피는 이효, 택효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응효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봄바라님의 견해가 맞아 보입니다. 뭐, 그 뜻,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활성화 환영합니다. 혼나면서 배우고 실력이 느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자꾸 혼나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냥 제 말투가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타입이고, 그리고 말투가 약간 툭툭 쏘는 타입이라, 그래서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혼낼 뭐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점치는 기술을, 6교점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그냥 기술자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혼내겠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똑똑님, 선생님의 귀한 해단과 퀴즈로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효가 임한 택효 진토 소녀라고 하는 것은 응효가 어디서 응했는지가 아니라 임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라서요. 임신은 가정일이기에 내꾀에서 아기가 집안 택효 자리에 응답을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이거는 한 40% 맞았습니다. 40%. 예. 말씀하신 거는 40% 맞았다. 점괘가 잠시만요. 예. 어제 그 점괘가 풍수안이었죠. 풍수안의 사여동이었을 거야 아마. 예. 죄송합니다. 지똑똑님께서 이제 본인이 임신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은 점괘. 예. 자,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님, 선생님의 해석에 감탄합니다. 충산의 의미를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효는 묘지점, 풍수점, 가택점, 귀신점이 아니므로 택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택효는 택효예요. 네. 제 판단으로 이효 소녀는 대인점으로 판단하여 아기도 기다리는 사람이므로 이효의 손이 임했으므로 응효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요거는 한 30% 맞았습니다. 30%. 예. 자, 여기까지, 지천태님. 제 생각에는 임신점을 점단을 물어봐서 그런 듯 합니다. 임신은 혼자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서요. 예, 틀렸습니다. 땡.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저는 임신할 수 있겠는가, 풍수한변, 천수송, 신월, 을축일 점괘를 바라보면서 용신이 다연되었는데 이럴 땐 용신이 세효에 임하거나
동효, 응효, 공만, 복신 순으로 용신을 삼는다고 알고 있어서 오로지 동효, 손, 미토만으로 임신이 안 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용신 다연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른 분들도 아주 굉장한 공부가 되는 부분이에요. 봄바람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용신이 다연인데 용신이 세유에 임하거나 그 다음에 동요, 응효, 공만, 복신 순으로 용신을 삼는다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게 그런데 오로지 동요손 미토만으로 임신이 안 된다고 해석을 했다. 자, 그렇죠. 미토가 동해가지고 일지에 충미충으로 충파가 되면서 완전 충산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형요, 변요는 이제 힘이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나요? 일지에 이렇게 축토 소녀가 있는데 이 점괘를 볼 때는 가장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장. 대장이 월과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당 월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는 월지가 대장이 되는 거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앞날, 훗날 좀 긴 뭐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번 달이 넘어가는 혹은 뭐 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되는 것을 볼 때는 일지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일지가. 근데 왕이 이렇게 소녀가 버젓이 있는데 오로지 동요손 미토만으로 임신이 안 된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봄바람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일지에 소녀가 임할 경우에 용신 동요가 쓸모가 없더라도 또 다른 손 진토를 용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효가, 응효가 이제 소녀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아니라고, 뭐, 관이 됐든, 뭐, 부가 됐든,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소녀는, 사효밖에 없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월지가, 변효가 힘없이 생주하고, 그리고 이제 충산이 되기 때문에 사효, 소녀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지에 이 점괘의 왕인 축토 소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토를 굳이 제가 어제 퀴즈로 냈던 이유는 이 일지에 일지에 이제 그 소녀가 임할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응효가 임한 택효 진토 소녀라고 제가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지하고는. 이거는 이제 정답을 이따 다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지의 소녀하고 택효에 임한 응효, 진토 소녀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자, 그리고 독일로 이민을 가겠는가? 천하동인변 풍화가인. 그래서 일지의 관해수와 삼요의 새 해수가 병되었는데 풍화가인. 이거였나요? 천하동인. 제가 또 잠시만요. 이게 맞죠?
6월의 정해일. 독일로 이민을 가겠는가? 천화동인변 풍화가인. 예. 해수 병되어 있는 거. 예. 사고수나 관제구설로 바라보지 않고 돈 문제로 인해서 이민을 가지 못한다라고 바라보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요.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유를 지금 극하는 글자가 있나요? 월과 일, 그리고 이 비신에서 없어요. 그래서 관제구설, 사고수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괘를 보실 때 이 세효에 관이 임한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무서운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세효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세효 관유가 이 점괘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응효가 동해가지고성 때리는 거, 그리고 이효에 택효가 동해가지고 때리는 거. 이거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무서운 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소녀는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녀가 동해가지고 세효 관유를 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내가 걱정하고 있던 일이 다 해결이 되고 한다라고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해수는 일지하고 병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 해수를 자극하는 것이 있나요? 월지에서도 이렇게 생조받고 건드리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이 세효 관유는 관제수나 뭐 관제구설, 사고를 암시하는 게 아니고 단지 돈 문제, 그러니까 금전, 재효의 힘을 설계하기 때문에 관유라는 것은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손 문제, 뭐 두 가지 얘기했었죠. 돈 문제, 자손 문제. 특히나 세효에 관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재효의 기운을 설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문제로 인해서 독일로 이민을 안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관해수가 택효에 임하거나 오효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 세효에 있는 관효라는 해수 글자 자체를 때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흉하게 만드는 게 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해수가 이효라고 가정을 하자고, 택효에 임한, 뭐 상효에 뭐가 있겠죠. 예. 택효 이효에 세효가 임했는데 해수가 이렇게 병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을 얻게 되거나, 그러니까 도둑을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해수가 만약에 오효에 있다. 해수가 오효에 있다 가정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교통사고라든지, 예, 그리고 관제구설, 사고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3효에 있는 세효, 관효, 해수는, 예, 월과 일에서도 자극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효와 말씀하신 것처럼
오효와 택효에 뭐 임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단순히 이 관회수가 택효에 임하거나 오효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극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글자가. 예. 건드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세효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택효의 진토가 아니라 응효의 진토로 바라보신 이유에 대해선 이 점괘의 목적은 매매점이나 풍수점이 아니라 잉태점이기 때문에 택효 손진토가 아니라 응효 손진토로 바라보지 않으셨나 추측합니다. 아닙니다. 땡. 네, 봄바람님도 땡이에요.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점괘 지똑똑님께서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를 이제 이 점괘가 아니죠 또. 아이고. 네, 이 점괘 지똑똑님께서 제가 임신이 가능할까요? 를 물었는데 저는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응효가 임한 택효, 진토, 소뇨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효는 충산이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일지에 소뇨가 임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롭다. 다만 세효가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언제 가능하느냐? 지금 갑진년이니까 4, 5, 미년까지 앞으로 3년간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저 제가 내드린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응효가 임한 택효의 소뇨, 진토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이긴 한데 잘 써먹는 분이 없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점괘. 자, 아직 자식을 낳지는 않았지만 자식도 이제 낳게 되면 이제 사람이 되잖아요. 엄마한테 이제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점괘를 봤을 때 세효가 오효에 임하면 응효가 택효에 임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응효가 택효에 임한 경우를 동거인이 있다, 혹은 동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훗날 동거할 가족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월과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택효에 응효가 임한 경우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월파가 되든 뭐 충산이 되든 다른 뭐 동요로부터 극을 받든 뭐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택효, 이효에 응효가 임한 경우만을 가지고 동거인이 있다, 동거인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4개하고 웻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세효가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응효가 4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택효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효가 택효에 임한,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점을 칠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 관련된 점을 칠 때만 응효가 이렇게 택효에 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거인이 있다. 그리고 동거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똑똑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지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똑똑님도 이것만 보신 거예요. 사효만.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분들 얘기는 관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효의 동안효는 충산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응효가 임한 택효의 진토 소뇨로 인해서 임신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여기 점괘의 대장인 일지에도 이렇게 축토가 임했기 때문에, 축토 소녀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효가 택효 2효에 임하는 점괘인 경우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점괘만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택효에 응효가 임한 경우에는 상대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격이다. 그래서 동거인이 있다. 혹은 동거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점을 물었을 경우에는 응효에 택효, 진토 소녀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4개, 외개를 이렇게 나누고 점을 친 4가 지금 외개에 있잖아요. 바깥에. 그런데 응효인 다른 사람이 안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물었어요.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아기가 응효가 임한 택효 진토로 이렇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매봉익효 저자 사인본을 드릴 분은 일단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똑똑님께서 하여튼 점괘를 찾아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까 그 지혜님께서 말씀하신 천화동인 무동궤, 천화동인 무동궤인데 이제 이게 인월 을축일 수레공말, 인월이에요. 인월. 네. 인월의 을축일. 무동입니다. 무동. 자, 천화동인 무동, 인월의 을축일인데 그럼 세요가 관요 공망이고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지도 못하고 극받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소녀도 공망이에요. 상요에 있는 건. 자, 그런데 저는 이 점괘를 가지고 임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임신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가 요번 퀴즈입니다. 자, 90% 이상 정답에 가깝게 말씀하신 분 한 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매봉익효 저자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예. 지금 지혜님 말씀하신 경우를 이렇게 쭉 볼바라님한테 이제 대댓글 남겨주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뭐 가령 천화동인 무동계 인월을추일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임신이 어렵겠다, 뭐 이거를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하신 경우예요. 근데 저는 이 점괘를 보고서 임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천화동인 무동 인월을축일 점괘를 가지고 임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예. 네.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에 가까우신 분인데 분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댓글을 빨리 달아주신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제가 저자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냥 뭐 때문에 임신이 된다라고 이제 단답으로만 달지 마시고, 뭐 때문에 임신이 되는데 언제쯤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 주시면 뭐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제 바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오늘 지똑똑님의 질문과 이제 해당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그 여동생이 이제 임신이 가능한가, 임신이 될까, 천수송변 택수곤 이 점괘, 네, 요 사항료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과거형인 경우에는 유산이나 낙태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없다면 추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영상 중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예,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그거를 지똑똑님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생분한테. 그걸 알아야지만 추후에 언제 임신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럼 사실은 천만다행이에요. 예. 이거는 그럼 과거형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똑똑님의 점괘처럼 진년이니까 4, 5, 미 요렇게 3년간 임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라도 지똑똑님께서는 동생분하고 한번 솔직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렇게 답을 이제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점괘를 보지 않습니까? 뭐 유효점 보시는 분들은. 근데 마냥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사실 대부분 점을 치러 오시는 손님들은 사실은 90% 이상이 대부분 다 힘든 일을 가지고 운점을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과도 좀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저는 그 손님들 뭐 10년 이상 된 단골들 아니면 그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 그런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 삭제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저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치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손님들이 저한테 이제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그 문자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을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이라도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은 저한테 생년월일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저는 그 제가 친 점괘, 일자별로 날짜별로 문전사항, 점괘 그런 것들만 제가 따로 기록을 해놓지, 그건 저의 재산이니까요. 저의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장을 해놓지, 뭐 손님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아주 10년 넘은 단골 손님들이야 뭐 누가 누군지 이제 뻔히 아는 상황이니까, 뭐 그건 손님들도 사실 딱히 개의치는 않으신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그 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문자 내용 그리고 이메일 내용, 이것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완전히 다 삭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뭐 문자나 이메일로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이렇게 알려주고 뭐 문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출이 되게 되면 그 당사자한테 또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손님의 정보를 지켜줄 줄 아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그러니까 누구라고 뭐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뭐 역술, 뭐 육효든 뭐 주역이든 뭐 사주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어떤 선생님들 보면, 당사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고 저 사주는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당사자의 이름은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직업 정도, 혹은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냥 특성, 성향, 건강,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의 이름, 사주, 직업, 뭐 건강, 뭐 생활 형편, 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걸 다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뭐 역술 관련된 무슨 뭐 대학원을 나와서 뭐 박사를 땄던, 뭐 석사 과정을 뭐 통과를 했던, 예, 크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의 그 유튜브 강의 영상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부디 제발 손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그 비밀을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지켜주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개인 신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들으셔도 점괘를 못 보는,
못 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마무리해서 좀 무겁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반이 다 돼가지고 목이 갈라져서 그런 거니까요. 뭐,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점을 치게 되겠지만, 그리고 쳐왔지만, 대부분, 불편한 것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손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시, 개인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 손님은 우리를 믿고선 자기 정보를 다 얘기하고 자기의 치부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용담처럼 다른 역술인이나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아는 지인이 누구 무슨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어떤 아나운서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여자 사주가 그 국회의원 사주가 이렇쿵저렇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매봉육큐 책에도 제가 서문에도 그런 얘기 썼잖아요. 예. 매봉육큐 책에 나와 있는 점괘는 다 손님이 허락을 해준 점괘만을 실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직업의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직업. 그리고 또 혹여나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을 법한 사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직업에 대해서만 약간 변형을 주거나, 혹은 아니면 직업 자체를 아예 말하지 않았죠. 제 책에서. 그냥 여성이 점을 쳤다, 엄마가 점을 쳤다, 남자 손님이 점을 쳤다, 이런 식으로만 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게 다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손님하고 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상담을 하고 점을 치시겠지만,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런 점괘들 잘 이렇게 봐주신 다음에 그 자료 보관하시는 거, 그거 절대 함부로 누설하고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조언을 하느라고 1시간 반이 다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개인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사회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도 개인 정보를 굉장히 보호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의 그 개인 정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건, 어떤 일을 벌였건, 나한테 와서 어떤 것을 점을 물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어제 내드린 퀴즈에 대해서는 정답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요일 자정까지 다시 한번 정답자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을 꽉 채웠네요.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